키자루가 쿠마, 보니 등을 베어버리려는 순간 부상을 모두 회복한 루피가 나타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순식간에 키자루에게 다가왔고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매우 거대한 주먹으로 키자루의 앞면을 그대로 강타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면을 곰으로 바꿔버리며 쿠마, 보니, 아틀라스, 프랑키 등이 안전하게 땅으로 착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태양신 니카답게 재밌어지는데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섬이 곰으로 변하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해군들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은 말없이 루피를 응시하였고 키자루 역시 꽤나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쿠롱쿠롱 열매를 먹게 되면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번개 인간이 되며 전류 또한 어느정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에넬은 쿠롱쿠롱 열매를 먹은 이후 견문색 패기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섬에서는 만트라라고 불리는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였으며 쿠롱쿠롱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만트라를 증폭시키며 수준급 견문색 패기를 선보였습니다. 에넬은 멀리 떨어진 곳의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자신이 지정한 곳으로 번개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에넬은 쿠롱쿠롱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엄청난 크기의 양의 번개를 떨어뜨리며 마치 신이 강림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충격을 입은 이후 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쿠롱쿠롱 열매의 사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쿠롱쿠롱 열매는 보도체를 타격하지 못하며 보도체를 사용하여 공격한다며 몸을 유동화시키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넬은 전신이 곰으로 이루어진 루피에게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악마 열매 능력을 사실상 봉인당하며 루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임에도 루피에게만은 계속하여 타격을 허용한 것을 보며 쿠롱쿠롱 열매 능력자는 부도체를 사용한 공격을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성격을 가졌으며 매우 잘생긴 외모를 가졌으며 전투력도 출중한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인 카타쿠리도 유일하게 허점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도넛을 먹을 때인데요. 카타쿠리는 얼굴이 매우 잘생겼으며 완벽한 얼굴을 지녔으나 카타쿠리의 입만큼은 인간의 입이 아닌 짐승의 입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카타쿠리는 항상 두 건으로 입을 가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카타쿠리가 유일하게 입을 드러내는 순간도 도넛을 먹을 때이며 안 그래도 큰 입을 쫙 벌려서 도넛을 먹는 모습은 카타쿠리의 유일한 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카타쿠리는 그러한 모습을 자신의 식구들에게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루피와의 대결에서 자신의 비밀을 들켰고 어떠한 순간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은 카타쿠리도 그때만큼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험담을 하고 실망한 플란베를 보고 멘탈이 붕괴되어 전투력이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쿠마의 펀치가 세턴에게 적중한 이후 해군들은 오로성이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며 패닉에 빠졌고 해군본부의 중장과 소장들은 이 자식 오로성을 때렸다. 세계정부 최고 권력자시란 말이다. 세턴성을 구출해라. 건물의 잔해 밑에 세계의 정점을 현 노예가 폭행했다. 역사적 대사건이라고 라고 외칩니다. 평범한 천룡인조차 모든 국가의 왕을 아득히 상회하는 권력을 지녔으며 고작 천룡인 한 명을 호위하기 위하여 해군대장이 움직일 만큼 천룡인의 권력이 막강한데 오로성은 그런 천룡인들의 정점이자 평범한 사람은 오로성을 쳐다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데 노예가 오로성을 폭행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루피가 차를로스 성을 날려버린 사건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쿠마가 세턴을 폭행한 사건은 세상을 발칵 뒤집은 에그헤드 섬의 대사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주로는 오로성 중 한 명이며 재무를 담당하는 오로성입니다. 나스주로의 플레임은 에단 바론으로 나스주로는 에단 바론 가문을 대표하는 천룡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주로는 오로성의 이름이 밝혀지기 이전 간디라고 불리며 오로성 중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며 세턴이 에그헤드에서 활약한 이후에도 꾸준히 언급이 될 만큼 스타성이 있는 오로성입니다. 나스주로는 검을 한자로 들고 있기에 많은 독자들은 나스주로가 전투력이 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정한 세계 최강의 검사로서 조로의 최종 보스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의 검이 2대 3대 귀철과 닮아있기에 나스주로의 검이 귀철 일파가 만들어낸 최초의 검이 초대 귀철이라는 설이 존재하며 만약 나스주로의 검이 초대 귀철이 맞다면 나스주로는 명성에 걸맞는 최상 명검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주로는 오로성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대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오로성 중에서도 행동력과 결단력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이스는 바다에 나온 이후 모든 바다에서 자신의 힘을 인정받기 위하여 당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흰수염을 죽여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호기롭게 흰수염에게 덤벼들었으나 흰수염에게는 닿지조차 못하였고 흰수염은 반강제로 에이스를 납치한 뒤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 이후에도 흰수염을 100번이나 암살 시도하였으나 빈번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에이스에게 다가와 이제는 마음을 결정할 때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너희는 왜 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냐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저 사람이 아들이라고 불러주잖아 기쁜 거지 그 한마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이스도 흰수염의 낭만에 반하여 흰수염 해적단에 정식적으로 합류하였고 그 이후 2번 대대장이 될 만큼 활약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미호크는 조로와의 대결 이후 밀지모잘당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조로 정도 되는 남자를 수하로 둔 루피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샹크스가 과거 루피의 이야기를 해준 것을 떠올리고 샹크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자신의 라이벌 미호크가 나타나자 샹크스는 미호크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에 못다한 승부라도 내려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팔 하나를 잃은 이 녀석과 새삼스럽게 승부를 낼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한 이후 샹크스에게 루피에 대해 물어봤고 샹크스도 루피의 이야기가 나오자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호크와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와 미호크는 루피와 조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들의 잠재력을 어렴풋이 알아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도우는 과거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카이도우는 아직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하였으며 연습 해적으로서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명성이 자자했기에 사실상 간부들을 제외하면 가장 강했던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때 카이도우는 특히 빅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빅맘을 자신의 은인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흰수염과 마찬가지로 폐양색 패기를 지닌 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거나 자신의 수하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오뎅이 폐양색 패기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오뎅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폐양색 패기를 소유하였으며 철룡인 출신의 칠무애인 도플라밍고와 협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폐양색 패기 소유자를 꺼리기는 하였으나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협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오키지는 해군 수직을 걸고 펑크아자드에서 아카이누와 혈투를 벌인 이후 아카이누에게 패배하였고 그 이후에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다만 도플라밍고, 오로성 등이 아오키지가 검은수염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오키지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고 아오키지는 로드 포네그리프의 고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만족 푸딩을 납치하기 위하여 바노고와 함께 카카오섬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크래커가 바노고와 아오키지를 막기 위하여 비스킷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곧바로 과자병사를 소환하며 이들의 침입에 대응하려 하지만 바노고가 순식간에 과자병사들을 제압하였고 아오키지가 얼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크래커를 얼려버리는데 성공하며 결국 크래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푸딩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오키지의 얼음을 파괴하는 것은 사왕 최고 간부 수준의 강자에게도 어려운 일이며 얼음을 파괴하는데 성공한 도플라밍고의 평가가 크게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로 현 사왕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녔습니다. 현재 사왕의 현상금은 티치가 39억 9,600만 베리, 루피가 30억 베리이며 버기의 현상금은 31억 8,900만 베리로 샹크스보다는 전부 현상금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 샹크스가 모든 해적 중 유일하게 현상금 40억 베리를 초과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정도를 제외하며 현재 샹크스보다 현상금이 높은 인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기에 40억이 넘어가는 샹크스의 현상금은 현재로서 독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과거에는 사왕 중 현상금이 하위권이었으며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와 함께 사왕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사왕 중 현상금이 가장 낮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상금이 강함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으며 샹크스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인물이기에 빅맘, 카이도우보다는 현상금이 낮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콕은 칠무이기는 하나 세계정부와는 사이가 좋지는 않으며 오히려 적대관계에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 흰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행콕을 소집했으나 행콕은 계속 거부하고 있었고 세계정부 측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콕은 루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칠무의 신분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으로 간다고 말하였으며 루피를 숨겨서 임펠다운에 들어간 이후 루피를 에이스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콕은 루피와 함께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임펠다운 측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강자인 행콕의 부탁을 거부할 이유는 없었기에 행콕이 임펠다운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어떠한 꿍꿍이가 있는지는 몰랐기에 마젤란이 행콕을 감시하였으나 검은색 필기의 숙련도가 낮았는지 루피를 감지하지는 못하였고 결국 루피는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임펠다운에 난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늦어버려 에이스를 바로 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임펠다운에서 징배, 크로코다일, 버기 등 강한 조력자들을 많이 얻었기에 결과적으로 루피는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